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FOMC 회의라는 빅 이벤트가 있는데 이 파고를 잘 넘어가게 되면 우리 회원님들도 연말 연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다음 주 미국 시장 전략, 특히 FOMC 전후로 해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지 이걸 잘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른 우리 시장,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빠져도 우리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죠. 대신 종목들의 어떤 등락은 심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구간에서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유망 섹터, 그리고 유망주를 이번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다음 주기 때문에 이 전략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움직임 보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FOMC 그리고 그 전날 CPI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입니다. 물론 FOMC 끝나고 나서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FOMC 회의다. 그럼 이제 FOMC 회의가 어떻게 결정이 날 거냐? 그것은 그 전날 CPI가 어떻게 발표되느냐? 이것도 많이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약간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잘 움직이다가 생각보다 PPI가 좀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자, 소비자 물가 PPI가 전월 대비해서는 0.3%,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7.4%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자, 이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0.1이나 0.2 정도 올라간 그런 수치입니다. 그럼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이제 바짝 긴장을 하겠죠. 기존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CPI, 소비자 물가가 7.7%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낮아질 것이다. 요런 이제 생각을 다들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CPI,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좀 하락을 하면 소비자 물가도 하락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산자 물가가 조금 높아졌어. 그럼 소비자 물가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요런 우려감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CPI가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CPI는 어떻게 발표될 것이냐? 일단 예상하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3%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달이 7.7%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오름세가 더뎌졌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는 0.2% 정도 올랐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예상치가 이건데 PPI 생산자 물가가 조금 더 0.1이나 0.2% 정도 높아지면서 이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CPI가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CPI가 크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은 아무래도 그 PPI 여진이 있겠죠. 자, PPI가 조금 올랐어. 그럼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 날 CPI 소비자 물가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이제 FOMC 회의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좀 두려워하겠죠. 그치만 저는 지난번에 여기를 보시면 이 60일선을 사수를 하고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60일선을 약간 하향 이탈할 수 있어요. 그치만 최근에 뭐 연준의 그 매파적인 위원들이 발언을 안 하는 구간에서 골드만삭스나 또 JP모건 체이스 이런 CEO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0일선을 이제 사수를 했습니다. 교두보를 형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CPI를 발표하는데 월요일 날은 약간 눌림목을 줄 수 있어요. 이제 여진이 있겠죠. 경계감이 발동을 하면서. 그리고 막상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혹시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제어만 되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예상하는 그런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만 해준다면 그래도
FOMC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월요일 날은 약간 버벅거릴 수 있다. 그리고 약간의 눌러줄 수 있다. 그걸 빨리 딛고 화요일 날 CPI가 좀 좋게 나와야 되고, 혹시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좀 살짝 흔들리고 좀 저점에서 형성하는 게 좋아요. 대신 이제 CPI가 뭐 8%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는 그에 맞게 어떤 연준의 긴축이 다시 좀 강화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날 살짝 눌러줬다가 화요일 날은 이제 이건 봐야 돼요. 이건 뭐 미리 우리가 어떻게 예단할 필요는 없고 흐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큰 흐름을 보시면, 자, 파월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인상폭을 제어하겠다고 했죠. 그럼 이번에는 0.5%포인트, 빅스텝으로 단행할 거라는 이야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파월이 발언하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럼 파월은 어떤 연설을 할까요? 일단 파월이 어떤 연설을 할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한 두세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첫째,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달라. 자꾸 파월이 최종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자, 두 번째, 연준의 피봇 시기는 언제냐. 시장은 경기가 침체되니 금리 인하를 좀 서둘러 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좋게 나온다면 그때는 좀 길어질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2월달 정도에는 좀 뭔가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2월달에도 한 0.5%포인트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은 약간 최근에 충격을 받았다고요. 자, 그 점하고 그 다음 점도표, 과연 이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냐. 근데 연준 위원들이 5%를 금리 상단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한 7%를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원래 이 사람은 강성 매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금리 상단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그 연설의 핵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월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항상 높아질 수 있다, 룸을 열어두겠죠. 왜? 아직은 인플레가 통제가 되지 않았죠. 이거 혹시라도 우리가 수장인데, 여러분들이 수장인데 어떤 정책 결정을 해요. 근데 혹시라도 모를 하나의 변수를 항상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최종 금리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기조는 금리 인상폭을 줄여준다. 근데 언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지하고 금리 인하나 아니면 이제 인상폭을 좀 적게 가져가거나 안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시기도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하겠죠.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점도표는 조금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흐름을 보시면 아주 강성 매파들은 아니라는 거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매파적인 발언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립선에서 약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월의 연설에서 시장이 화끈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거라고요. 자, 그런데 시장은 CPI 쪽에 무게를 더 실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저는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뭐 연말 연초 윈도 드레싱이나 일월 효과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기를 잘 보시면 이 1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 121선의 궤적을 보시면 121 궤적이 이렇게 되는데 61선이 이전에는 다 밑에서 놀고 있죠. 이렇게. 근데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해서 120선을 파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건 뭐냐면 항상 추세를 돌려세울 때 이런 식으로 돌려세워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시면 하락을 돌려세울 때는 항상 이평선을 파동을 합니다.
상위 이평선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하위 이평선이 파동을 하죠. 자, 5일선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갔다가 주저앉고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게 되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121선을 61선이 파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돌려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61선만 돌아서면 된다는 이야기죠. 파동의 원리상. 그러면 이 61선을 21선이 골든크루스를 하면서 여기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왜 강하게 못 뺐냐면 저들 특히 시장을 끌고 가는 국제 자본가들은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1선과 61선 박스권에다가 21선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방향 전환할 때 약간씩 버벅거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FOMC 때 그냥 돌려 세우는 흐름만 나오고 혹시라도 안 좋게 매파적이라면 약간만 눌러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여기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게 움직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이평선들을 수렴시켜서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나친 기대감이나 지나친 경계감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뭐 산업생산이나 소매 판매도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달러 인덱스잖아요. 자, 달러 인덱스 최근에 바닥을 벅벅 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매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나치게 강해지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죠. 지금은 달러가 아주 강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지는 않는 그런 구간입니다. 왜 그렇죠? 자, 15일날 뭐 영란은행이나 ECB나 여러 나라들이 이 금리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달러의 상대 통화 이게 강하게 통화 정책을 해지면 달러 강세가 제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달러가 최근에 뭐 경기 침체가 되네 뭐 이렇게 됐을 때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그럼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서서 한정식 먹는 것보다는 앉아서 햄버거를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이동을 한다고요. 또는 이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 어때요? 그런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또 산다고요. 그럼 또 달러가 강해지겠죠. 아니면 국제금융시장이 침체가 된다, 경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또 달러를 많이 사게 됩니다. 강해지고. 왜 그렇죠? 자, 해외 차관이나 아니면 기업들도 달러를 많이 빌렸을 거 아니에요? 달러를 빌렸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원금도 달러를 내야 되고 이자도 달러를 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걸 안 갚게 되면 또 자기 자산을 또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는 요소는 여러 가지인데 요지부동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하방 경직성을 띠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좋아지죠. 자, 원달러 환율 움직임 보세요. 크게 강해지지 않죠. 자, 이것은 우리 수급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약간씩 달라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요. 여기서 교두보를 형성하죠. 코스피는 이제 여기서 등락을 할 거예요. 등락을 할 것이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제한된다. 이런 인식에 대형주들이 저평가 메리트가 있네. 이제 시장 돌아선다. 사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형주를 샀는데 막상 얘네들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얘네들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눌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당분간은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로 핸들링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응집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FOMC가 끝나면 바로 급등락을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적당한 선에서 제어를 하고 이제 연말 윈도우 드레싱 또는 연초 일월 효과 이런 걸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수로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일단 지수 급락만 먹고 개별 종목이나 유망 테마로 슈팅이 나와준다면 그 또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일단 코스피는 61선에서 교두구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 박스권 등락을 하면서 에너지를 응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코스닥은 이제 약간 좀 강해지진 않죠, 아직. 그래서 강해지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기간 조정이 약간 필요합니다.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건 뭐죠? 61선 아래로 음봉이 툭 떨어지는가, 또 700포인트 초반까지 한 703포인트나 이런 지점까지 음봉이 깊게 좀 떨어지는가, 이것을 경계를 해야 돼요. 설령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700포인트만 지켜내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다.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데 기간 조정을 짧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제한되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그리고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혹시 미국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음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적당하게 제어가 되면 우리는 덜 빠지는 경향이 있죠. 최근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 FOMC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리스크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어떤 시장 리스크가 줄어들면 이제 종목들이 제자리를 좀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최근에 지수 하락에 비해서 종목들이 너무 연동이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는 FOMC까지 끝나면 또 이제 다음번에 있을 FOMC까지는 시간을 좀 벌고, 이제는 좀 연준의 긴축은 제한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를 끝나면 조금 더 개별 종목들이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모습을 가져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비를 이제 잘 넘기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연말 연초에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 리스크가 좀 사라졌어. 그럼 이제 뭔가 매수를 좀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한 펀드 매니저나 또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1년 동안 깊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적이 좋았을까요? 물론 그 시장 벤치마크 수익률을 상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한됐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능력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할까요? 펀드 매니저는 종목 선택이 가장 큰 평가 요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실적 벤치마크 수익 대비해서 안 좋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안 좋다 그랬을 때 하나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하나를 노려서 좀 사이즈가 적은 종목을 노려서 이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유대 관계도 형성은 되고, 그러다 보면 야 이번에 뭐 어쩌나 저쩌냐 하면서 밥 먹으면서 아이고 나는 이쪽을 좋아해. 그럼 쟤 좋아한다고 하네? 나도 그럼 해볼까? 하고 어느 하나로 집중이 된다고요. 어느 한 종목에 자금이 집중이 된다고요.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그러면 그쪽에 밀어붙이게 되면 이제 그럼 쟤 봐. 시장 안 좋은데도 앞으로 이쪽 섹터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했는데 저쪽이 잘 올라가네? 그럼 쟤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말 연초에 특히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고 그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장의 리스크가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번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전략을 잘 짜서 좋은 종목을 만들어 보죠. 자, 그런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지금은 이제 완벽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5G나 반도체 관련주들, 자, 팩겔싱어가 방한을 하면서 삼성과 반도체 쪽에, 특히 이제 후공정 쪽에 같이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AR의 민수화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쪽으로 뭐 드라이브를 벌여보겠다, 이런 흐름이고, 최근에 2차전지가 약간 좀 쉬어갔어요. 근데 2차전지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바이오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죠. 근데 2차전지는 여전히 뭐 좋은 그런 섹터입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테슬라가 약간 좀 눌러주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 올려서 여기서 안착을 하면 움직임이 좋아지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약간은 좀 시간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럼 바이오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일단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방어해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올라가 주면 좋아지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는 시장의 뒤안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한 번씩 그 지수 방어에 나서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좋다. 그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움직이는 때가 있고, 또 셀트리온이 움직이는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나 이런 쪽은 롱텀, 긴 안목으로 한다면 좋은 흐름이고, 그 다음 이제 바이오주들은 당장 이제 떠오르는 어떤 시장의 어떤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 바이오시밀러 내년에 1조 원을 육박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이오시밀러 사업 성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그럼 이제 이제 셀트리온 좋아지는구나, 이런 이제 시장의 생각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내년에 이제 미국 쪽에 FTA 승인을 걷고 바이오시밀러가 또 좋아진다면 추가적인 그 어떤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임이 좋아질 텐데, 지금 셀트리온은 일단 21선에 안착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셀트리온이 안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죠.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눌림목을 주면 이제 여기서 조금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긴 안목을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눌러주면 연말 연초에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잡아 올리는데 이건 셀트리온보다는 좀 적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수 방어용으로 보시고, 오히려 이 코스피 쪽에서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였고, 다시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으로 어떤 그 방어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주는 일단 셀트리온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여기 17만원 이탈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먼저 매수할 필요가 없고 20선 돌파하고 눌러주고 한 17만 6천원대 여기에 안착을 하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주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이 좋아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바이오주는 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뭐 마스크 실내에서도 벗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15일 날
공청회를 한다고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죠. 다만 이제 마스크를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1월 말 정도에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이오는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그리고 실적이 이런 기술 수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적이 아주 좋아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잘 움직인다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이 리오프닝인데, 리오프닝에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미용. 그러니까 뭐 레이저나 고주파, 아니면 보툴리닌 톡신, 보톡스를 맞거나 요런 쪽이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치과 치료 관련주들이 잘 좋아진다고 했죠. 자,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코로나 시대에 서로 뭐 마음을 교감하고 이런 이제 사람이 있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제 막상 결혼하려고 만났는데 밥을 먹었는데 이가 너무 안 예뻐서 결국은 헤어졌다고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것처럼 치아는 건강에서 또 미용 쪽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치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 대두가 된다. 그리고 여성분들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질 수 있다. 남자들이야 뭐 배 좀 나와도 대강 하지만 여성분들은 이제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먹고 또 얼굴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저게 난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눈만 봐서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적당히 많이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얼굴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의류가 어느 정도 이 몸을 좀 커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플러스 되는 그런 여성 의류가 좋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공구우먼을 이제 보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공구우먼이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하루 이틀은 더 다음 주 한 중반까지는 이런 흐름세가 이어지겠지만, 그때도 못 가면 또 약간 눌림목을 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섹터나 종목, 제가 신이 아닌 이상 100% 올라가거나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롱텀으로 보실 쪽은 롱텀으로 좀 보고, 또 가볍게 보시라는 부분은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섹터,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눌러줄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신 이런 공구우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치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보시라고 했어요. 자, 오스뎀 임플란트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오스뎀 임플란트는 선익 시스템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선익 시스템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한번 이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의도적으로 21선 한번 흔들어서 돌려 세우고 상승이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서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날이나 아니면 요날이 될 수 있겠죠. 한번 눌림목을 주고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봉을 하나 만들었으니 하루 이틀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에 밀어붙이게 되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 종목은 뭐 정고점까지는 일단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또 보는 게 좋아요? 바닥권에 있는 이런 RP바이오나 이런 종목은 12,000원을 추세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눌러주면 좋겠죠. 또 치과 관련주 덴티움. 근데 이제 덴티움은 약간의 리스크 관리는 해야 돼요. 일단 8,500원에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안정이 되면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뭐 전고점까지는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젤이나 메디톡스는 이제 지금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미 이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놓아주고, 그 다음 이제 메가이시스는 지난번에 뭐 응급의료 관련해서 중환자나 뭐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종목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 했는데 양봉을 하나 뽑아올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쉬고 수요일 정도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더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는 단기 관점으로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RP 바이오 이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업들 이런 쪽이 좋단 말이에요. 그 미용 관련주들은 지금은 좀 이제 보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올라가서 어영부영 하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닥 좋지 않는 자리에서 들어가면 크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치매 관련주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럼 이제 치매 관련주들은 이제 몇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영진약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내고 있죠. ABL 바이오는 여러분들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이중항체 관련주 얘는 이제 뇌혈류 장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영진약품 이제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하나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네이처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장중에 접근하는 게 좋아요. 대신 지금 바로 보다는 20선에 안착을 해서 20선 항상 돌파하면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밀어붙인다는 거죠. 여기처럼 하락하는 20선을 돌려 세우고 20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 눌러주고 그 다음 밀어붙인다는 이야기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 종목은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 그때 20선에 안착을 하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오주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또 잠시 후에 이제 반도체나 또 5G 그리고 또 아바타 출시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15일 날 어떤 좌대문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에 따른 수혜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제 이런 것까지 해드릴 테니까 이 방송을 끝까지 청취하시면 다음 주에 또 좋은 전략 짜실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주를 좀 보자고요. 일단 반도체하고 5G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또는 그 아바타2 출시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관련주인데 자, 반도체 관련주는 일단 반도체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이제 에너지를 응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등극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한 방을. 아버지를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한 방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각도로 노력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세계 1위를 만들겠다. 또 ARM 인수를 통해서 좀 더 약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이제 패켈싱어가 한국에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패켈싱어가 삼성하고는 이 경쟁자라고요. 대신 이제 인텔의 그 차세대 전략은 뭐냐면 칩넷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것을 이제 칩넷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걸 자기 혼자 해보려니까 어려워. 그래서 파운드리나 그 패키징 역량이 다들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 표준화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삼성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칩넷은 혼자 하는 게 어려우니 삼성과 손을 잡고 해보자. 그리고 이왕 내친 김에 5G 쪽으로 통신 관련 협력을 해보자. 이제 요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자, 이번에 그 ARM 인수를 하는데 이 ARM 인수는
삼성만 하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이 지금 독과점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뭔가 미국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딴지를 걸지 못하도록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 우리는 어디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봤는데,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것은 저는 새내기줄이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새내기 중에서 요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새내기주들 중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종목은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종목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아주 상승 초기에 있죠. 제가 지난번에 무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아니죠 수요일 날이죠. 자 수요일 날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찬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수요일 날 많이는 안 올라갔어요. 한 8% 올라갔죠.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야 요즘 장에 8% 뭐지냐? 1,000만원만 투자해도 5% 80만원인데 그것도 이 기나긴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전환하는 그런 상승 초기에서 정확히 잡았네,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제 이 종목은 그 ARM하고 같이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ARM 쪽에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리포팅을 한 3종목을 이제 해드려요. 리포팅을 3종목 정도로 해드리는데 이게 리포트가 이런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이죠. 여기 안에는 일단 표지도 이렇게 있고 미국 시장, 우리 시장, 그 다음에 테마나 섹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테마나 섹터는 이렇게 전개되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이걸 작성을 해 놓는다고요. 그 전날. 그리고 나서 미리 작성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자 오늘은 버킷 스튜디오는 아니네요.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3종목 중에서 오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패커싱어 방문과 관련해서 잘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공략하세요. 이제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그러면 어떻게 매수하느냐? 간단하죠. 일단 리포트가 한 8시 10분 정도에 나가요. 그럼 이제 리포트를 8시 10분 정도에 딱 내보내고 옆구리 콕콕 찔러요. 푸싱을 통해서 리포트가 도착했으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종목 중에서 한 8시 40분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공략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자 보합선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매수하면 되죠.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바로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혹시 또 매수를 못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갔다 눌러주면 이 보합선 여기 오면 매수하면 되는 거죠. 매수해서 가만히 매수해 놓고 일하세요. 여러분들 뭐 사업하시느라 또 직장생활 하시느라 아니면 가정생활 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냥 매수해 놓고 계시는 거죠. 왜? 얘가 빠질 종목은 아니잖아요. 상승 초기고 또 이슈와 재료를 머금고 있어서 빠질 재료는 아니죠. 그래서 들고 있다가 슈팅이 나와요. 그럼 제가 보고 있다가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상승 중입니다. 지금부터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그냥 매수해서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제시해 드렸다고요. 그럼 여기서 하루에 한 8% 올라가잖아요. 8.8%. 그러면 얼마나 벌어요? 1,000만원 투자하면 한 80만원은 가볍게 돈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뭐 상승 초기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버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런 포스코 엠텍이나 포스코 엠텍처럼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 5일 정도를 들고 가는 거죠. 또는 그 웰크론한테 이런 종목처럼 강한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한 60, 70%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00만 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고 조금 상승 초기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후죽순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초기 종목을 하나 하고 또 시장이 안 좋게 되면 SAT ENG 이제 이번 주 이 종목을 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SAT ENG 보면 조용하죠. 이런 상승 초기에서 항상 이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매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누가 매수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면 이런 종목을 잡는 방법은 이 파란 굵은 선이 21선이에요. 근데 21선에 안착을 해서 몸통을 이렇게 줄여주면 이런 자리에서는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자리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건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노리신다면 이런 자리를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하는 집단 매매는 어렵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런 자리에서 하면 되겠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짱대 양봉 짱대 거래가 형성이 되고 하루 이틀 눌림목을 주면 충분히 거래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장중에 2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제시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보시면 SAT ENG 보시면 어때요? 탄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강한 슈팅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그럼 아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아주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도 있고, 자, 그런 종목들이 매일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뭐 하루에 하나나 이틀에 하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종목을 매매하면서 이런 종목이 나오면 또 가볍게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신의 직장,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들 1년에 얼마 봅니까? 이 사람들 연봉은 1억 2천이라는 이야기죠.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이 1억 2천을 받으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1억 2천을 받으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을 번다는 거죠. 그쵸? 이 울산과학기술원이 연봉이 1억 2천이고 한국지질연구소가 1억이죠. 그러니까 1억 이상이면 여러분들도 신의 직장, 학기업에 다닌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쎄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직장생활 슬렁슬렁 하시면서 정말 지겹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전업에 투자를 마련하는 거죠. 야, 좋아. 지금 직장 이제 명퇴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는 진짜 힘들어.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착실하게 돈을 버신다면 신의 직장 부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의 직장이 이런 흐름이라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1년에 1억 2천이면 한 달에 돈 1000만 원이면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달에 돈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면 이런데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쵸? 그런데 이런 흐름을 만들려면 하루에 한 얼마 정도로 벌어야 됩니까?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벌려면 20일 열리니까 얼마 정도 벌어요? 자, 이런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만 벌면 되겠죠. 그럼 50만 원을 벌려면 대부분 뭐 투자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1000만 원 정도로 50만 원을 벌려면 몇 퍼센트면 됩니까? 5%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투 트랙으로 가라. 하나는 상승 초기에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또는 저쪽에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또 하나는 SATMT나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부쩍부쩍 불어나겠죠. 이게 바로 투트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하면 올라가면 이제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릴 거 아니에요. 고점에서 딱 차익 실현을 문자를 보내드리면 충분히 팔 기회가 있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제시를 해드리니까 충분히 팔 기회가 있다는 거죠. 1시간 정도는 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급등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슈팅이 나오는 여지점에서 차익 실현 문자를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급등이 나오는 거죠. 자, 딱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SAMTENG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때부터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저게 22%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저 종목을 투자해서 얼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조금 빨리 판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빨리 판 분도 계시지만 SATMG 10% 고맙습니다. 또 10% 차익 실현했습니다. 12% 익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의 3분의 1 했습니다. 이렇게 짜자자작 화이팅하고 14%에 또 추가 매도했습니다. 오늘 일당 100만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12% 익절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43만원 벌었네요. 또 3분의 1은 홀딩해 볼게요. 축하합니다. 가뿐하게 너무 좋아요. SAMT 대단합니다. 구경 잘했습니다. 난리 났네요. 45만원 수익은 가볍게 벌잖아요. 14%도 벌고 또 16%도 벌고 어떤 분은 간혹 이제 너무 빨리 팔았다 하는데 이게 최근에 오셨는데 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빨리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자 12%는 기본으로 벌죠. 그 다음에 뭐 2달 정기 결제 언제 해야 되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19%에도 익절하고 21%에도 익절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서로 화이팅 하자, 시장 안 좋을 때 이번 주에도 축하 뭐 이렇게 했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때요? 자, 22%까지 올라갔는데 3분의 2는 잘 따라 하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절반 이상은 수익을 다 내시더라는 거죠. 아무리 못 따라해도 발가락으로 따라해도 3분의 1은 따라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이 보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갔습니다.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계속 이번 주에도 이런 좋은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뭐 SATENG 하루에 한 종목씩 콕콕 찍어서 하시면 되죠. 또 제가 알려드리니까. 자, 그리고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하고 요 날은 이제 모아 데이터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목요일 날은. 근데 모아 데이터는 한 10%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아 데이터는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서 해드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눌림목을 주고 근데 매수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모아 데이터를 하나를 딱 찍어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모아 데이터를 이제 리포트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전날 작성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했는데 모아 데이터를 하십시오. 그러시면 모아 데이터를 하는데 일단은 8시 40분 정도에 리포트를 8시 10분에 보내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딱 읽는데 10분이면 됩니다. 10분 읽으시고 딱 관심 연구에 넣어두세요. 그럼 8시 40분에 땡 하면 제가 자, 오늘은 모아 데이터를 공략하십시오. 그럼 이제 다 모아 데이터가 상승 초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간의 갭상승이 있다 그러면 9시 3분에서 7분 사이에 매수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매수해도 좋고 혹시 매수를 못했으면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죠. 보합선에서 소폭 상승하는 지점에서 바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매수하고 나서 슈팅이 나온다. 일하세요.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문제 없다고요. 일하시면 제가 띵동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모아 데이터는 얼마부터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꼭지에서 팔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항상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가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이 안 좋아도 이번 주에 요런 뭐 SATMT 그리고 또 요런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모아 데이터 금요일 날은 위지어
스튜디오가 한 4%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건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러면 하루에 한 종목 찍어서 공략한다. 그럼 5% 이상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5%만 나오면 그래도 만족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보면 5%는 잘 나오죠. 4%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만 시장 안 좋을 때는, 그치만 대부분 보면 좀 올라가면 10%, 15%. 그리고 매주 한 20%, 30%가 한 두 종목씩은 나온다는 거죠. 한두 종, 이번 주에는 하나만 나왔지만, 지난주 보면 BP도. 여기서 보시면 BP도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짱대 양봉을 만들고 그 다음날도 움직였었죠. 그죠? 이런 종목들. 그래서 당일날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 다음에 MBT도 보시면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초기에서 강한 슈팅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포스코 엠텍. 자, 마지막에 종목들 쭉쭉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끝까지 청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에너지를 응집해서 슈팅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주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날 리포팅 해드렸잖아요. 요날. 그리고 웰크론한테 자,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 좋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과연 일시적인 거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솔직히 조금 적습니다. 다른 때는 20% 뭐 50% 올라갈 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24%로 만족을 해야 되고, 또 8%로 만족을 해야 돼요. 또 8%로 만족을 해야 되고, 금요일 날은 위적을 하라고 했는데 4%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국 화장품 10%, 그렇죠? 금요일 날 제조. 그다음 또 뭐 BP도 같은 거 뭐 6%도 35%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조금 뭐 코론 글로벌 요때 11% 이렇게도 올라가잖아요. 코론 글로벌. 요때 요거 해라고 했죠. 대한광통신 하라고 하셨죠. 14%. 자, MBT는 36% 올라갔습니다. 또 그 전날은 인벤티지 랩 하시라. 근데 20%. 또 포스코 엠텍 60%. 컴퍼니케 23%. 엔제도 52%. 그 다음 태평양 물산도 44%는 올라갔죠. 그 다음에 범양근영 40%, 웰크론한텍 78%, 또 이때 보시면 여기에다가 또 소환기계공업 38%, 플라즈미 46%, 히림 77%.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리포트 매매라고요. 근데 시장이 급락만 안 나오면 이런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5%는 기본으로 잘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시죠. 자, 이 리포트 매매반을 이용하는 게 얼마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데 커피 한 잔 값이라는 거죠. 자, 2개월 플러스 무료 1개월, 무료 3개월을 드리는데 66만 원으로 해드립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에? 22만 원이죠. 그럼 하루에 커피 한 잔 값 한 7,000원 꼴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한 7,000원 투자해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하루 이틀의 어떤 통계가 아니라 총 7월 달부터 11월, 12월까지 이런 통계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 5%는 기본으로 나온다고.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10%, 15%고 세게 올라간다 그러면 25% 상한가. 그리고 상승 초기에 그런 종목들이 잘 잡히면 60% 100%도 나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종목당 수익률 승률 95, 종목당 수익률 25, 8월 달 승률 90, 종목당 수익률 15%, 9월 달 종목당 수익률 87, 종목당 수익률 19%, 승률 87, 제일 안 좋았을 때. 그리고 10월 달에 97%, 평균 수익률 30%. 그 다음 93% 종목당 수익률 23%. 그리고 지금도 93% 종목당 수익률 현재는 8%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뭐 EM 플러스도 나오고 100%도 나오고 또 이수화학 100%도 넘게 나오고 조금 세게 올라간다 싶으면 100몇 %, 또 조금 적게 올라가면 5, 60%는 금방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 매매반을 이용하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자, 시장 폭락을 해요. 여러분들 막 안절부절하고 하시죠. 그럴 때 제가 문자로 딱딱 보내드리죠. 자, 지금은 겁주기 힘들깁니다. 또 미국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안 올라갈 때 있죠. 이럴 때 답답하죠. 또는 미국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 안 좋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거의 이 시황은 거의 다 맞아요. 그리고 종목도 보면 하루에 한 종목만 찍어서 공략하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7,000원 정도 커피 한 잔 값만 아끼신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계산을 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승률이 이렇게 좋고 10중 8구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못 올라가면 4%, 올라가면 세게 올라가죠. 손절도 하냐? 간혹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손절률은 거의 없죠. 그리고 짧아요. 뭐 2, 3%, 3, 4%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상승 초기에서 해드린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은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자, 시장이 급등락이 나와도 시장의 중심을 잘 짜주고 그 다음에 매일 한 종목씩을 찍어서 하루에 15분만 투자를 하자는 거죠. 8시 10분에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읽는데 10분 매수해. 장 초반에 보합선이면 바로 매수해. 또 약간의 갭이 있으면 9시 7분까지 매수해. 그럼 딱 매수해 놓고 일해요. 그럼 딱 문자 오면 자 지금 급등하니까 파세요. 그럼 딱 팔아.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률을 챙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2시 정도에 오늘장 매매일지에서 혹시 이제 다른 종목을 공략하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도 어떻게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딱 알려드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승률이 아주 좋으니까 하루에 돈 1,000만원 투자해서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부쩍부쩍 늘어나고 어떨 때는 강한 대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게 아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이고 이번 주에도 보면 계속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안 좋을 때도 보면 이렇게 이제 챙기셨죠. 화요일 날도 보면 화요일 날도 뭐 전 13%, 15% 익절했다 이렇게 하시고 대부분 뭐 4% 이렇게도 챙기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안 좋아도 다들 4%는 기본으로 챙기시죠. 그리고 그날은 좀 제한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뭐 세 번째 매매를 했니 수익을 챙겼네 해서 교주님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믿고 따라주니까 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뭐 7%도 내고 저스템 MBT 5%도 내고 또 모아데이터 뭐 아무리 못해도 5%는 내잖아요. 그리고 나는 8%에 익절했다. 나는 10%에 익절했다. 또 비스토스 7%에 했다. 또 휴마시스를 뭐 8%에 매도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최악의 시장 안 좋을 때 이렇게 버킷스튜디오도 뭐 6%를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이번에 시장이 다들 어렵다고 하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랬다고요.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보면 뭐 포스코 엠텍을 보시면 한번 봐보자고요. 포스코 엠텍을 좀 빨리 파신 분도 계세요. 뭐 그래도 뭐 12, 10은 나오죠. 뭐 17, 뭐 이렇게 나오고 현대무백스가 10%였네. 뭐 포스코 엠텍이 45%였네. 또 뭐 3분의 1 남기고 차익 실현했다. 포스코 엠텍 30% 고맙다. 42%다. 뭐 범양건영 포스코 엠텍 좋다. 포스코 엠텍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40%도 엄청 많고 하죠. 그러니까 좀 빨리 파는 분도 계시고 조금 어떤 분은 나는 다른 거 없는데 포스코 엠텍 한 종목 잘 가지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또 계시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웰크론도 뭐 15%를 냈다, 현대무비엑스 12%를 냈다, 한국정보기술 10%다, 포스코엠텍 46%다, 뭐 이런 분들이 많죠. 포스코엠텍 여러 전문가 만났는데 출중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포스코엠텍 47%다, 현대무비엑스 15%다, 뭐 포스코엠텍을 끝까지 쳐서 그렇지 포스코만 치시면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42, 42, 50, 30, 뭐 이런 분들이 많죠. 50, 뭐 이런 분들이 50, 뭐 50, 예. 그래서 이런 흐름뿐만 아니라 뭐 청담글로벌 20%, 저는 16% 냈다. 대한광통신을 뭐 6%도 파신 분도 계시고 10몇 %에 파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기 보니까 3분의 좀 잘 따라 하시면 3분의 2 일반적으로는 한 절반, 그 다음에 아무리 못 따라 해도 나 아무리 빨리 착신해도 3분의 1은 착신을 하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저것만 보고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운영자님의 어떤 표현을 들어보면 운영자님이 그래요. 대표님 이보다 시장 잘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주식창 담당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시장이 안 좋을 때 대표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사무실에 돗자리 까셨어요? 이 정도면 몇 당 까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아주 파란데, 이런 말씀 해주시고, 요즘 대표님 종목 고르는 손이 금손이시네요. 손 관종으로 바꾸셔야 될 듯. 제가 우스갯소리로 잘 안 좋으면 발간종으로 바꾸시려고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저런 이제 했는데 근거 자료 같은 것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과연 66%, 64% 이렇게 뭐 수익이 나올 때 우리 회원님들은 얼마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69, 54, 40, 50, 45 최근의 겁니다. 112, 111, 뭐 46, 45, 41, 뭐 34, 44, 41, 뭐 이렇게 41, 41, 뭐 끝도 없이 계속 많죠. 이거 다 한번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나는 보유 종목이 많은데 투자 자금이 작은데 전문가들 믿을 수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 회원님들이,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 대표님 덕분에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 항상 존경한다,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종목으로 다 바꾸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것들. 그리고 혼자 하려고, 빨리 가려고 혼자 했는데 비바람이 부는 날 이제 저희 회원님이 돼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온기와 에너지가 수익으로 이어지니 너무 기쁘다. 대표님과 함께하니 매일 수익이다. 역시 멀리 가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근에 시장이 어려울 때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요런 수익을 내시더라고요. 저 보시면 이번 주 수익금입니다, 이틀 수익금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여기 한번 봐보시죠. 자, 이틀 수익금입니다 해서 860, 세후로 860만원을 보셨네요. 그쵸? 그러니 이런 것들이 된다. 그리고 리포트 종목을 매매하는데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냐 이거죠. 자, 리포트 종목을 매매하시면 일단은 리포트 종목을 매매하시면 리포트 종목만 매매하는데도 여기 보세요. 리포트 종목 수익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법대로 하자, 줄 때 먹자. 역시 대표님 기법은 짱짱짱입니다. 너무 빨리 판 종목이 너무 많지만 너무 만족한다. 근데 돈 1,000만원 버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2주 만에 820만원을 벌었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아까 계좌 보여드렸듯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잘 버시더라. 여기 보면 500만 원으로 1억을 버셨다, 또는 2천이 4천이 됐다.
어제 오늘 수익금이 300이다. 이런 분들이 아주 많다고요. 그러니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여기 한번 사연 한번 읽어보면 뭐 마이너스 50%인 분이 계세요. 정말 참담하잖아요. 근데 우리 종목으로 교체해서 뭐 41%도 내고, 또 해외 주식이나 또는 선물로 하려고 했는데 참담하다. 근데 이제 서광이 비친다. 주식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데 연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멋진 승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께만 특별하게 좀 혜택을 드리면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저는 투트랙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정말로 좋은 종목들을 뭐 EM 플러스나 또는 포스코 엠텍이나 또는 웰크론한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또 청담 글로벌, 뭐 보행한건좀 최근에 다 해드렸던 거죠. MBT 이런 종목들로 하고, 그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또는 또 상승 초기 SAT EMG나 또는 비피도나 이런 한국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로 단타를 하셔가지고 단기라도 아주 안정된 단기거든요.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의 직장도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근거 자료나 어려웠던 분들이 다 해결하는 거 무조건 잘하냐? 물론 뭐 100%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자님도 제일 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께만 특별하게 33%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달 동안에 66만원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에요. 커피 한 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돈은 얼만가? 아까 회원님들의 반응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RS 결제번호는 1668-4394입니다. ARS 번호는 1668-4394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어려운 장, 다음 주에 중요한 변곡점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잘못 삐걱해 버리면 여러분들 계좌가 또 아주 안 좋아질 겁니다. 대신 여기서 베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가볍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챙길 것인가, 이걸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1668-4394입니다. 1668-4394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다음 주에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제 저는 저스템이나 오픈 엣지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이노룰루나 여기 20선 안착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 서플러스는 월요일날 단기로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응되시는 분들은 플러스권에서만 단기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HPSP는 여기서 아래로 빠지는 건 볼 필요 없어요. 21선 위에 올라서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5G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5G 관련해서 기간 내에는 갭상승을 해서 이제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이건 단기 접근은 가능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5G는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치매 관련주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이제 최근에 뭐 푸틴이 뭐 핵을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음 주에 프랑스 우크라이나가 재건 회의를 하고 이게 전 세계 회의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이제 데모, 서암기계공업, TYM, 뭐 유신, 뭐 이제 KW 건설은 이제 저가니까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는 서암기계공업 이제 21선 돌파하고 한 7,000원대에서 안정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시차를 두고 하면 된다. 그 다음 데모. 저는 더 좋은 걸 공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움직이면 가볍게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새내기주 이 유니드 비트플라임은 이건 단기 관점에서 한번 올라가면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건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볼 필요 없고,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은 이제 파나진인데, 이건 가만히 보고 있다가 5일선 위로 올라설 때 관심을 가지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은 주로 반도체나 또는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자,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만 저에게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우리 회원님의 주식 인생이 또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항상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놓쳐버리는, 그리고 다음에 아쉬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자,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해지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럼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멋진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개월에 66만원이니까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에요. 자, 1668-4394, 1668-4394. 다음 주에도 계좌 빵빵히 불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